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베개 중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베개는 뭘지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그래요. 아무래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공기가 들락날락 그렇죠, 그렇죠. 통풍이 잘 되면. 솜, 라텍스 뭐 이런 것들이 세균 번식이 많을 것 같아요.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깃털하고 공유 이런 것들은 공간이 있으니까 통풍이 다른 잘 것에 되는. 비해서는 좀 박테리아가 덜할 것 같고. 네. 저도 솜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일단 라텍스는 아닐 것 같은 게 제일 최근에 나온 베개 종류잖아요. 그렇죠. 뭐 진드기가 좀 많이 안 생기도록 많이 연구했을 법한 것 같아가지고 솜. 근데 박테리아 쪽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라텍스가 좀 더 라텍스로 위험하지 가시겠어요? 않을까. 인공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도 라텍스가, 들고. 예. 권 PD도 침꽃이 폈는데 그렇죠. 다른 데는 통풍이 좀 되니까 괜찮겠지만 라텍스 침이 이렇게 스며들면 아이고, 안 나, 나갈 데가 없네. 그렇지, 그렇지. 있잖아. 촉촉하죠, 촉촉. 에일리신 솜, 두 분은 라텍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솜, 라텍스, 깃털, 공유 베개 총 4개의 베개 중 세균 번식이 가장 쉬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실험을 위해 베개에 각각 같은 양의 대장균과 황색 포도알균을 배양해봤는데요. 48시간 뒤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먼저 솜 베개와 라텍스 베개 둘 중 세균이 더 많이 증식된 것은 1억 마리가 검출된 솜 베개였습니다. 그 다음 솜 베개와 깃털 베개 결과는 2억 마리로 깃털 베개 승! 솜이요? 마지막은 깃털 베개와 공유 베개 과연 결과는 무려 5억 마리 이상 증식된 공유 베개가 4가지 종류의 베개 중 세균이 가장 잘 증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볍고 통풍성이 뛰어나 여름철에 특히 인기가 좋은 공유 베개. 하지만 메밀이나 좁쌀과 같은 유기물은 진먼지 진드기와 각종 세균 번식에 특히 취약한데요. 오히려 안 그럴 줄 뿐만 아니라 먼지 다듬이와 같은 벌레도 생기기 쉬워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곡물류 벽에는 그 자체로 풍부한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고 또 수분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곡물류 베개를 사용하시려면 수시로 햇볕에 말려 건조시켜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험 결과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다른 베개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라텍스에도 50만 마리가량 세균이 증식했다는 건데요. 100% 천연고무로 만들어져 항균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라텍스 베개. 하지만 합성 라텍스일 경우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세균 증식의 위험이 있고 합성일 경우에 겉싸개에 살고 있는 세균이 땀과 함께 라텍스 표면으로 스며들 수도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 박사님, 그럼 제가 좋아하는 젤리에도 초콜릿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베개에도 사용기한이 있나요? 그러게요. 물론이죠. 베개를 건강하게 사용하려면 일정 기간마다 베개를 바꿔주는 게 좋다고요. 저 바꿔요. 얼마 전 한 침구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부들의 약 68%가 베개를 3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식적으로 베개의 사용기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전문가들은 메밀과 같은 공유 베개는 1년에 한 번씩, 솜 베개는 2년에 한 번씩 속통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메모리폼이나 라텍스의 경우 베개의 밀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용한 지 3년에서 4년쯤 되면 상태에 따라 교체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